정치자 여러분,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은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유튜브 영상을 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마켓비트라는 채널 영상인데요. 주제가 아주 솔깃해요. 5달러 미만이면서 향후 1년간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주식 3가지. 저희의 오늘 임무는 단순히 영상이 추천하는 종목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보다는 이 영상이 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같은 뻔한 지표 대신 예상 수익 성장률에 집중했는지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는 겁니다. 각 기업에 대해 어떤 논거를 제시하는지 그 논리의 강점과 약점은 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보죠. 네, 시작하기 전에 예상 수익 성장률이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영상에서도 강조했지만 왜 중요하냐면요. 주가는 결국 기업의 이익을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기업에 대해 내년에 수익이 100%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예측한다는 건 이건 그냥 만약 회사가 정말 그렇게 해내면 지금 주가는 말도 안 되게 싸는 겁니다.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거랑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기업이 바로 그런 엄청난 기대치를 한몸에 받고 있는 곳들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엄청난 기대치의 첫 번째 주인공부터 바로 만나보죠. 해상 시초 기업인 트랜스오션, 티커는 RIG입니다. 영상에서 보니까 촬영 당시의 주가가 5달러를 살짝 넘는 수준이었는데 더 인상 깊었던 건 시장 전체가 파란불이었던 주에 이 주식 혼자 6.8%나 올랐다는 점이에요. 보통 큰 주식들이 휘청일 때 이런 작은 주식이 오히려 시장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이거 뭔가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맞아요. 바로 그게 시장이 이 회사에 무언가 다른 기대를 하고 있다는 증거죠. 트랜스오션은 기본적으로 석유나 가스를 바다 밑에서 뽑아 올리는 그러니까 해상시 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특히 그냥 얕은 바다가 아니라 아주 깊은 심해처럼 기술적으로 고난도 작업이 필요한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쉽게 다루지 못하는 복잡한 프로젝트에 필요한 그런 최첨단 시추 설비들을 갖추고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 왜 갑자기 석유 시초 회사가 주목을 받는 거죠? 다들 친환경 에너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영상에서 언급한 핵심적인 성장 촉매제는 뭐였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유가 때문입니다. 유가가 계속 오르니까 상황이 달라진 거죠. 유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비싸지면 석유 회사들은 단순히 기존 유정에서 기름을 더 짜내는 걸 넘어서요. 아예 새로운 유정을 찾아 나서려는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트랜스오션 같은 시추 전문 기업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들썩이는 건 앞으로 석유 회사들이 탐사 활동에 돈을 쏟아 부을 거라는 그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 회사가 신생 벤처도 아니고 꽤 오래된 회사로 아는데 왜 아직도 주가가 5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특히 수익성 측면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이 주식의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트랜스오션은 매출, 그러니까 버는 돈의 규모는 꾸준히 늘어왔어요. 하지만 그걸 실제 남는 돈, 즉 수익으로 연결하는데 계속 어려움을 겪어왔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영상에 따르면 바로 지난 분기에 6분기,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조정 주당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아, 조정 주당 순이익이요? 이게 그냥 주당 순이익이랑은 좀 다른 거죠? 네. 여기서 조정이라는 말이 붙는 건 일회성 비용이나 회계적인 처리 같은 걸 빼고 순수하게 핵심 사업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느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드디어 그게 플러스가 된 겁니다. 와,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신호겠네요. 그렇죠. 바로 이 변곡점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작년까지 마이너스였던 수익이 올해는 무려 100% 성장해서 큰 폭의 플러스로 전환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턴어라운드 투자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시장은 이익이 10% 늘어나는 것보다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이 되는 그 순간의 변화에 훨씬 더 큰 점수를 주거든요. 그렇군요. 턴어라운드의 순간? 그럼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는 어떤가요? 주가가 이미 좀 올라서 이제 들어가기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럴 수 있죠. 실제로 최근 주가 상승으로 현재 주가가 컨센서스 목표치를 살짝 넘어섰어요. 하지만 영상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더군요. 첫째, BTIG 리서치 같은 곳에서 최근 목표 주가를 5달러에서 6달러로 올렸다는 점. 아, 이제 막 올리기 시작했다. 네, 이게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정말 중요한 건 2월 19일로 예정된 실적 발표입니다.
이날 회사가 네, 저희 올해 100% 수익 성장 가능합니다. 이런 뉘앙스의 연간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순간 애널리스트들은 아마 경쟁적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 기대감이 현실로 확인되는 순간이니까요. 바로 그거죠. 알겠습니다. 트랜스오션은 유가 상승이라는 외부 환경을 등에 업고 적자에서 흑자로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거라는 기대감이 핵심이군요. 자, 그럼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죠. 영상에서 다룬 두 번째 주식도 비슷한 맥락이더라고요. 이번엔 검은 황금이 아니라 진짜 황금 이야기죠. 비투골드, 티커는 BTG입니다. 맞습니다. 트랜스오션이 유가에 대한 투자라면 비투골드는 금값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캐나다에 본사를 둔 중견 금 채굴 기업이고요. 영상에서는 주니어 채굴 기업이라고 분류하더라고요. 주니어 채굴 기업이요? 네, 이건 베리골드 같은 거대 기업처럼 안정성보다는 성장에 더 초점을 맞추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몸집이 가벼운 만큼 금값이 오를 때 주가 상승 탄력도 더 클 수 있죠. 흥미로운 건 영상에서 다른 전문가가 금 채굴 기업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는 점도 솔직하게 언급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반된 시각을 함께 제공하는 건 청취자분들께서 균형 잡힌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이 금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이유는 뭐였나요? 영상의 핵심 논리는 금값의 근본적인 상승 요인들이 여전히 굳건하다 이겁니다. 몇 가지 근거를 드는데요. 첫째, 금은 공급이 제한적이잖아요. 둘째,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금을 사들이고 있어서 금값의 일종의 가격 방어선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고요. 셋째는 미국 달러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 보통 달러와 금은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영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논리는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따라잡기 거래라는 개념이었죠. 네, 바로 그 따라잡기 거래가 이 투자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작년에 금이라는 주인공은 무대 위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정작 금을 캐는 광부들, 즉 채굴 기업들은 무대 뒤에서 그냥 박수만 치고 있었던 셈이죠. 금값은 올랐는데 주가는 못 따라왔다. 그렇죠. 금값은 많이 올랐는데 채굴 기업 주가는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 광부들도 무대 위로 올라가 주인공만큼의 조명을 받을 차례가 됐다는 논리예요. 그동안 못 올랐던 주가가 한 번에 그 격차를 메우며 따라잡을 거라는 기대감이죠. 와, 비유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광부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차례다. 그럼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비투골드의 예상 수익 성장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무려 76%의 수익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건 금값이 지금처럼 높은 수준만 유지해줘도 채굴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벌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수치예요. 심지어 영상에서는 연말까지 금값이 온스당 6,000달러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과감한 예측까지 인용하는데요. 잠깐만요. 6,000달러요? 그건 정말 대담한 예측이네요. 네, 그렇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채굴 기업 주가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비율로 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혹시 반대 시나리오, 예를 들어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되거나 달러가 예상외로 강세를 보일 경우에 대한 위험은 언급하지 않았나요? 그런 시나리오는 금값에 불리할 텐데요. 좋은 지적이에요. 영상에서 그 위험을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중앙은행의 매수가 그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즉, 금리가 높아져서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각국 정부가 꾸준히 사주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영상에서 함께 언급된 또 다른 소형 채굴 기업인 TRX 골드랑 비교해보면 더 흥미롭는데요. 아, 다른 회사도 있었군요. 네, 두 회사 모두 최근 금값과 함께 주가가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비투골드의 주가 하락폭이 TRX보다 작았고 주간 단위로 보면 비투골드는 2% 상승 마감한 반면 TRX는 4.6% 하락했습니다. 영상 분석가는 이걸 보고 비투골드가 더 단단한 지지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업을 살펴보죠. 원자재에서 바이오테크 분야로 훌쩍 넘어갑니다. 아이언우드 파마슈티컬스, 티커는 IRWD. 이 회사는 예상 수익 성장률이 앞선 두 회사를 압도하던데요. 네, 이 회사가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애널리스트들은 무려 125%의 수익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다른 소형 바이오테크 주식들이랑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죠?
보통 이런 작은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아직 임상시험 단계에만 있는 소위 꿈만 파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이언우드는 이미 시장에 출시해서 판매 중인 약품을 보유하고 있고 이걸 통해 꾸준히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이미 시장에 출시된 약이 있는데 아직 수익을 못 내고 있다는 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보통 약이 팔리기 시작하면 돈을 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이 있었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바이오테크 산업의 특성이죠. 신약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막대한 연구 개발비, 그리고 약을 시장에 알리기 위한 초기 마케팅 비용 때문에 매출이 발생해도 한동안은 적자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언우드도 그런 과정을 겪고 온 거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했다는 게 영상의 분석입니다. 변곡점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장 동력이 있다는 건가요? 영상에서는 두 가지를 꼽았어요. 첫째, 현재 FDA 승인 신청 직전 단계인 임상 3상 시험을 진행 중인 유망한 신약 후보 물질이 있다는 것. 아, 세로 서류쿠라인. 그렇죠. 이게 성공하면 새로운 매출원이 생기는 거죠. 둘째, 이게 더 중요한데 기존에 판매하던 약의 향후 12개월 매출 전망치를 회사 스스로 무려 40%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와, 이건 보통 자신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125% 성장률 예측이 나온 게 아니었군요. 회사가 우리 앞으로 장사 엄청 잘 될 겁니다 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일까요? 정확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의 125% 수익 성장 예측은 바로 회사가 대폭 올린 이 매출 전망에 기반한 걸로 보여요. 물론 회사가 계획대로 실행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시장에서 제품을 팔아본 경험과 유통망이 있다는 게 단순한 꿈만 파는 바이오테크 기업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훨씬 더 현실적인 기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 분야를 다루는지도 궁금한데요. 요즘 워낙 비만 치료제 쪽이 뜨거워서요. 네, 영상에서도 그 점을 명확히 짚어주더라고요. 청취자분들께서 오해하지 않도록요. 이 회사는 위장관 질환, 그러니까 소화계 계통의 질병을 주로 다룹니다. 최근 시장을 휩쓸고 있는 GLP-1 비만 치료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새 기업을 깊이 파고들어 봤네요. 한번 요약해 볼까요? 첫 번째, 트랜스오션은 유가 상승을 타고 적자에서 흑자로의 턴어라운드를 노리는 이야기. 두 번째, 비투골드는 주인공, 즉 금의 스포트라이트를 뒤늦게 따라잡으려는 캐치업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아이언우드는 이미 검증된 매출에 신약 파이프라인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더한 성장 가속화 이야기. 이 모든 스토리의 중심에는 예상 수익 성장률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있었고요. 유가 상승, 금값 강세 유지, 임상시험 성공 같은 기대감에 투자한다는 점이에요. 오늘 분석한 영상은 바로 그 막연한 기대감이라는 것이 예상 수익 성장률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어떻게 측정되고 또 그것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는 예상 수익 성장률이 어떻게 주가에 선행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올리기 전에 우리 스스로 이런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먼저 발견할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분야에서든 한 기업이 오랫동안 돈을 벌지 못하다가 마침내 의미 있는 수익을 내기 직전 그 변곡점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신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신호를 먼저 읽어내는 눈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투자의 묘미가 아닐까 싶네요.